네,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저번 시간에 해외 투자에서의 그 대상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대부분 요 언저리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G2 위주로 살펴보았었습니다. 어느 국가가 됐든 간에 본인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특정 투자 대상 국가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로 주식을 사고 팔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 단계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초반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자, 일단 현재 국내 주식 계좌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해외 주식에 대한 거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승인이 나면 매매가 가능해지는데요. 이 단계에서 대부분 이제 미국, 중국, 홍콩만 대상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이외의 국가는 증권사 따라서 제공되는 데가 없는 데가 있어서 따로 계좌를 만들거나 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수수료나 이런 조건도 많이 따지게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특정 국가가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해외를 시작을 하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해외 쪽에서는 대부분 뭘 하고 싶으면 돈을 요구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이제 금융권 정보나 시세 이런 것이 공짜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해외에서는 시세를 볼 때에도 실시간 시세를 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비싸봐야 증권사에 월 10,000원 정도 내는 건데 매매 열심히 할 거 아니면은 귀찮아도 따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게 지불하는 거에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청을 안 하게 되면은 HTS상에서 보이는 시세는 대부분 구석퉁이에 15분 지연 시세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주식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 돈이 필요하죠. 환전을 해야 됩니다. 이 환전을 하는 게 증권사마다 또 다른데 보통 그 영업시간대에 환전을 받거든요. 내가 만약에 사고 싶은 날에 환전을 못했다. 그래도 원화를 갖고 있으면은 일정 비율로 다음날 이길 환전 처리를 해주는 데도 있는데 안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자, 기본 서비스가 제공되는 애들은 미국, 중국, 홍콩 이런 데는 바로바로 환전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신흥국들, 베트남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데 투자를 결심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보통 원화에서 직접 환전이 잘 안 되거든요. 한 다리를 걸쳐야 돼요. 이종통화 환전이라고 하는데 원화에서 이제 달러를 갖다가 이제 특정 A라는 국가의 화폐로 바꾸게 되는데 보통 이 과정 자체가 한 2, 3일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주식을 사는데 한 2, 3일 걸려요. 사는데 일주일, 파는 데만 일주일 걸린다는 거죠.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국가들이 좀 기피되는 측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신흥국을 투자하실 분들은 이제 온라인 거래가 되면은 좋다고 한 게 환전 같은 경우에도 지연되는데 시세도 지연이고 주문도 지연되면은 특히나 오프라인으로 전화 주문하는 경우에는 전화 겁나 안 받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모로 복장이 터질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달러 같이 이렇게 자기 투자하는 국가의 환율을 예민하게 보긴 합니다. 조금이라도 좀 이득을 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환전까지 마치게 되면은 사고 싶은 종목 매매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스무드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 어떤 종목을 먼저 찾아가지고 그걸 연구를 시작하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주가를 맞춰가지고 환전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죠. 자, 그럼 서학개미 전체의 80%가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거래 규칙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뉴욕 거래소하고 나스닥. 뉴욕 거래소는 미국 최대의 거래소로 엄격한 상장 조건으로 양질의 기업들이 상장된다. 근본 기업들이다. 이것저것 다 합해가지고 대충 2,5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한 3,700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미국 2위의 거래소고요. 주로 IT 기업들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되는 업체들은 다 여기 있는 애들이죠. 추가적으로 아멕스, 아르카 이런 거래소가 있는데요. 이게 아멕스가 뉴욕 거래소에 합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멕스로 가고 ETF 같은 경우에는 아르카로 갔는데 그냥 다 뉴욕 거래소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장에서 ETF를 사는 거는 그냥 사시면 되는데 곱하기 2배 이런 거 이런 레버리지 구조화 상품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ETP 매매 신청이라고 따로 해야지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고 파는데 따로 교육까지는 필요 없는데 이게 또 나름 리스크 상품이어가지고 국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3,000원짜리 교육을 들으셔야지 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는 다우존스사에서 발표하는 다우존스 인덱스가 있죠. 다우 32라고도 하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이렇게 있고 미국 증시가 어찌어찌 했다. 이런 지수들이 빠졌다, 안 빠졌다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주문은 국내처럼 하면 되고 미국은 데이 트레이딩, 당일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가능한 시장이죠. 그리고 해외 쪽에는 일반적으로 거래 단위라는 게 있어요. 100주 단위가 기본인데 한 주 단위로도 주문은 가능합니다. 다만 호가창에서 보이지는 않는다. 호가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하고 보면 다 아는 거고 미국 시장은 이제 상한가가 없죠.
그래서 간혹 잡주 중에서 막 망하다가 회사가 살아나면은 하루 몇백 프로씩 움직이는 애들도 나와요. 이게 뭐 좋은 점은 일단 베타가 크다는 점을 트레이더들은 좋아하겠지만, 역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처럼 막 작업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너무 오르면 매도해서 때려버리면 그만이니까. 미국은 T+3일 결제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T+2일이었죠. 미국 주식의 거래 시간은 한국 기준으로 11시 반에서 6시까지인데요. 서양에는 이제 서머타임 제도라는 게 있죠. 여름에는 해가 길고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까 시간을 당겨서 잘 쓰자. 벤저민 프랭클린의 생각에 기인한 건데, 이제 시계를 1시간 당겼으니까 거래 시간도 앞으로 1시간씩 빠지게 됩니다. 서머타임의 적용 기간은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다. 장전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따라서 이제 서비스 제공 영역이 많이 다른데요.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언제부터 제공되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일단 미국 시장이 밤에 하기 때문에 미국 놈들은 왜 밤에 주식하니? 잠자야 되는데 프리마켓에 주문을 걸어놓고 자는 거죠. 프리마켓에 걸어놓은 주문은 정규장이 개장되면 정규 주문으로 전환돼서 진행된다. 자, 그리고 미국이 우리랑 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 휴일 일정들이 공시가 되고요. 이런 일정들을 아시면 됩니다. 보통 미리 고지를 하고요. 얘네가 휴일 따라서 뭐 조기 퇴근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과 홍콩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주식시장 구조는 좀 복잡한데, 장내 시장만 보면은 상해하고 선전, 심천 거래소가 있고요. 상해 2100개, 선전에 2500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주랑 B주가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허용되어 있는 데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기관이냐, 개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A주 위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디 시장에 속해 있는가가 종목의 티커 앞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홍콩 같은 경우에는 2,800개 정도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선후광통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 앞뒤 선후 관계할 때 그 선후가 아니고요. 선 하면은 이제 선전, 심천, 강, 홍콩을 통하게 한다. 이걸 연결해서 매매를 허용하는 건데요. 이걸 이용해서 본토 증시에 우리가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선구통이고 중국 애들이 홍콩 사는 거는 강구통인데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개 중에서 1,000개 정도를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후광통 같은 경우에는 상해와 홍콩을 연결해 준다. 뭐 2,100개 중에서 한 570개 정도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제 후광통 같은 경우에 570개 정도 종목을 거래할 수 있죠. 여기도 100주 단위 매매인데요. 가끔 단주가 생길 때가 있어요. 150주 이렇게. 뭐 주식 배당 같은 게 나오면은 이게 생기겠죠. 이거 다 팔 수 없는 거냐? 먼저 100주 단위로 다 끊어서 팔고 마지막에 단주는 끊어서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고 정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넣었다가 뭐 취소하고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이 되지 않는다. 당일 특정 종목을 샀다가 팔 수 없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적어도 당일에 그 종목의 수급은 확정이 되는 거니까. 거래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시 반에 개장을 해가지고 오전장이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시간 2시부터 4시까지 오후장을 하고요. 여기는 상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심천의 성강통 같은 경우에 여기는 뭐 900개라고 나와 있네요. 이 중에서 또 200개 정도 차이넥스트, 중국판 나스닥, 이쪽은 이제 중국 기관만 투자가 가능하니까 실제로는 더 줄어들겠죠. 성강통 합해가지고 한 1000개 정도 중국 주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머지 내용들은 아까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콩. 홍콩 전체에서 ETF를 제외한 종목 거래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최소 단위는 다른데 배수를 지켜가면서 주문할 수 있다. 그리고 상한가는 따로 없다. 나머지는 뭐 읽어보세요. 자, 중국의 휴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선후광통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홍콩이 휴장을 하면 이제 거래가 안 돼요. 심지어 얘네 시장이 열려 있어도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감안하셔야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이 정말 많죠. 전통적인 명절이 이제 춘절, 중추절, 국경절 이런 기간이 많아가지고 이땐 다 안 된다는 게 본토 투자할 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본토만큼 쉬지는 않는데 장 봐야지 적성이 풀리는 경우에는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홍콩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아무튼 핵심만 정리하면은 중국은 선후광통, A주 위주로 매매를 한다. 10시부터 4시까지 한다. 데이 트레이딩은 안 되고 결제는 T+1일. 그래서 황금성이 좋다. 100주 단위 매매한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점심시간이 늦어가지고 5시까지 하고요. 데이 트레이딩 가능하다. 결제는 T+2일이다. 본토보다는 이제 덜 쉬니까 장을 좀 더 볼 수 있다. 종목별 배수 단위로 매매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시 반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데 서머타임 시 1시간 당겨진다. 데이 트레이딩 가능하고 T+3일 100주 단위로 매매한다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투자할 때 우리가 이 국가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렵죠. 환전안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위안화에서 이제 달러로 가는 것도 현재 증권사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원화를 이제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수수료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홍콩까지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홍콩 달러가 들어가니까 관리해야 되는 환이 원화, 달러, 위안화, 홍콩 달러까지 4개나 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들을 다 투자하게 되면 결국 사전에 금액을 국가별로 정해놓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애초에 나라별로 구축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 돈은 서로 잘 넘어가지는 않게 된다. 나 너무 머리 아프다 하면은 단순하게 한 국가만 공략하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을 투자할 때 많이 쓰는 사이트나 어플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국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야후 파이낸스를 씁니다. 실적 캘린더 일정이나 뉴스 체크할 때도 쓰긴 쓰지만 보통은 시세 체크용이죠. 실시간 시세를 제공한다. 인베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는 15분 지연 느리지만 여러 가지 종목이나 상품 가격 체크, 간략한 회사의 개요나 재무 내용 등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곳들이에요. 미국 시세나 호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앱인 위불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얘도 미국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앱이다. 야후보다도 조금 좋은 점은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증권사마다 HTS로 보면은 호가가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불에서도 나름 이렇게 호가창을 볼 수 있다. 단타 칠 것도 아닌데 대충 눈대중으로 하면 되긴 되는데 그렇다고요. 자, 컴퓨터로도 위불을 할 수 있는데 시세나 호가 제공되는 게 앱으로 보는 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폰으로 보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보기 위해서 중국의 증권사 앱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런 걸 쓰려면 중국의 앱스토어에 가입을 해야 되는 약간의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어플이 신화재경 어플이죠. 여기서 이제 실시간 가격과 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되긴 될 거예요. 중국 앱 어플이나 이제 사이트 가입들이 사실상 되게 어려워서 그렇지.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알아야 되는 이제 국가별 거래소 특징과 기본 거래 상식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